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는 3단계 창조 공식. 창조 과정 또는 창조 공식은 개념적으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당신이 요청한다. 당신의 일임. 2단계, 우주가 응답한다. 당신의 일이 아님. 3단계, 응답된 소망을 받아들이거나 허용한다. 당신의 일임. 당신은 그것이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 1단계, 당신이 요청한다. 당신이 현재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의 경이롭고 다양한 환경으로 인해 창조 과정의 1단계는 자동적으로 쉽게 이루어집니다. 삶의 다양성 속에서 당신이 바라거나 선호하는 것이 당신 안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미묘하거나 심지어 무의식적인 소망에서부터 명확하고 정밀하며 생생한 소망에 이르기까지 소망은 매일 삶 속에 있는 대조적인 체험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소망 또는 요청하기는 놀랍도록 다양하고 대조적인 것들로 가득 찬 이 물리적 환경 속에 당신이 존재하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부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과정의 1단계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아주 쉬운 과정입니다. 2단계, 우주가 응답한다. 2단계는 아주 단순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단계는 비물리적인 근원 에너지 또는 신의 권능이 처리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요청한 모든 소망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우주 또는 근원이 즉시 이해하고 충분히 제공합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각각의 모든 의식체는 자신의 소망이나 선호를 요청할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모든 요청을 존중하고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당신이 요청하면 그 모든 요청에 우주는 응답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당신의 요청은 때때로 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더 자주 일어나는 요청의 양태는 당신으로부터 개인적인 선호들이 끊임없이 흐름으로써 진동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신의 요청은 진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청 하나하나는 이전의 요청 위에 계속 더해져 갑니다. 우주는 뭐든 판단하지 않고 각각의 요청을 모두 존중하고 전적으로 응답합니다. 모든 의문에는 해답이 주어집니다. 모든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도가 응답됩니다. 모든 바람이 인정받고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망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진실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창조 과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3단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조 공식의 3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1단계와 2단계 과정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3단계 당신이 허용한다. 3단계는 허용의 기술을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감정이라는 안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단계는 당신의 소망에 담겨 있는 진동 주파수에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동조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원하는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라디오의 주파수 채널을 그 방송의 채널에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망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의 진동 주파수를 소망의 주파수와 같은 것으로 동조시켜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용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우주가 응답한 당신의 소망이 삶 속으로 흘러드는 것을 허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망을 받아들이는 진동 상태에 있지 않으면 비록 우주가 이미 응답했을지라도 당신의 요청이나 질문은 얼핏 보면 우주가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 같고 소망이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주가 당신의 요청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소망의 주파수에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삶 속으로 흘러들고자 하는 소망들은 주파수가 일치하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제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 단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의 부재에 관한 진술입니다. 보통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믿을 때조차도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진술들입니다. 난 건강해지고 싶어. 나는 아프고 싶지 않아. 난 부자로 살고 싶어.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난 혼자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당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앞부분의 진술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당신은 뒷부분의 진술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의 진술을 할 때조차도 거의 동시에 뒷부분이 진술로 돌아와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생각에 담긴 진동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얻는 것은 언제나 진동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것과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사이의 이러한 연관성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원하는 것이 아직 물질화되기 이전이라도 당신이 현재 진동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그 감정이 당신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이제 당신은 자신이 진동적으로 우주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굳이 그것이 물질화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감정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망을 실현시켜줄 마법의 열쇠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끌어당김 자력입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망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정도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마법의 열쇠를 손안에 거머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해 일관적으로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낀다면 나쁜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뭔가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이고 기분 나쁜 감정을 느낀다면 그에 대한 좋은 결과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기분이 당신의 타고난 유산인 웰빙의 행복 물결을 자신에게 허락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어딘가에 질병의 원천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자연스러운 건강을 허락하지 않는 생각을 품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난의 근원이 실제하지 않을지라도 당신은 선천적으로 주어진 무한한 풍요의 흐름에 저항하는 생각을 품어 결핍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근원의 행복과 풍요와 건강으로 넘쳐나는 웰빙은 언제나 끊임없이 당신에게 흘러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그러한 웰빙의 흐름을 느리게 하거나 제한하는 생각을 배우지만 않았다면 당신은 현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웰빙의 체험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현재 삶의 상황이나 처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여 감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더 기분 좋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지휘해감으로써 당신은 다시 한번 자신의 타고난 유산인 근원이 무한한 웰빙 흐름에 진동적으로 일치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순수하고 긍정적인 비물리적 에너지인 근원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존재인 당신이 진정한 당신 자신에 진동적으로 더 많이 일치되면 될수록 당신은 더 기분 좋게 느끼게 된다는 것을. 예를 들면 당신이 어떤 것의 진가를 인정하면서 감사하면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에 진동적으로 일치됩니다. 또한 당신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도 진정한 당신 자신과 진동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단점을 찾거나 비난할 때 당신은 진정한 당신 자신의 주파수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
진동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느끼게 되는 부정적인 감정은 당신이 저항의 진동 상태에 있다는 것과 물리적 형상 안의 당신과 비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당신 사이의 순수한 연결을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비물리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당신의 부분을 당신의 내면 존재 또는 당신의 근원으로 지칭합니다. 그것을 에너지의 근원으로 부르든 생명력이라고 부르든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근원과의 완전하고 순수한 연결을 허락하고 있을 때와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고 있을 때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그러한 근원과의 연결을 당신이 허용하는지 아니면 저항하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안내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